민서의 5분 책방 오늘은 바꿔 가지고 왔어요. 네. 간단한 소개하고 줄거리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주인공은 이제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잘 지내지도 못하는 왕따였는데 이제 엄마와 몸이 바뀌면서 이제 엄마 몸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엄마가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 얘기로 인해서 이제 모녀 사이가 더 끈끈해진 이야기입니다. 그럼 엄마가 주인공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 다 알게 되면 엄마가 좀 슬펐겠네요. 그냥 슬퍼했죠. 그럼 엄마의 의사는 상관없이 엄마가 애가 된 거예요? 그죠? 그 애는 엄마가 되고요? 네. 여자아이인가요? 네. 근데 주인공이 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왜냐면 뭐 딱히 이유는 없는 게 이게 이제 어울리지 못한 타이밍을 잘 못 잡아가지고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 근데 이거는 복수하는 앱이죠. 입장을 바꿔서 복수를 하라는데 엄마한테 복수를 하는 게 아닌데 왜 엄마랑 바뀌었어요? 아, 원래는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엄마를 세웠다가 원래 화영이라는 애랑 바뀌려고 그랬는데 그 이제 테스트를 하고 완전히 됐으니까 다시 화영이로 바꾸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주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몸은 아이지만 어른이 된 엄마잖아요. 네. 어른의 영혼을 가진 이제 원래 자기가 된 엄마가 네. 복수를 하나요? 그 아이들한테? 아니, 그거 못하죠. 찍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다 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 그러면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옛날의 딸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딸도 엄마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네. 어떤 엄마였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딸 이 엄마는 되게 회피형 엄마였고 되게 힘도 없고 집에서 남자 아이 한 명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 혼내지도 못하는 오빠? 근데 엄마는 왜 회피형이란 말을 써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요? 뭔가를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그냥 자기 피해를 안 보려고 그냥 회피를 하거나. 그래요? 네. 도망가는 스타일이에요? 좀? 네. 근데 자기 자식의 일인데 그걸 도망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훈육을 하기보다는. 네. 오빠는 어떤 사람인데요? 오빠는 되게 동생 놀리기가 취미인 사람이고. 그리고 뭐 학원을 안 간다거나 해야 될 걸 하지 않아요? 오빠가? 네. 근데 그걸 그냥 방치해요? 엄마가? 민서는 그런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자유를 많이 주고 수용을 많이 해주는 엄마를 좀 원하기도 하잖아요. 너네 나이 때는 그런 엄마를 로망이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 길은 독이 될 수 있고 자녀의 미래에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솔직히 학원비가 아깝잖아요. 돈이 아까워서 그거는. 네. 그런 거 말고 뭐 예를 들면은 맨날 아이가 좋아하는 마라탕을 맨날 먹게끔 허락하는 엄마라든가 그런 엄마는 어때요? 그거는 몸에 안 좋고 빨리 죽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내가 되게 즐거운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나중에 다 대가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쉬운 거, 맛있는 거, 초콜릿을 맨날 먹는데 이따기 귀찮잖아요. 그리고 뭐 공부도 당연히 지금 하지 않으면 귀찮죠. 안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쉽고 재밌고 편한 길은 그거를 미래에서 시간을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른들이 좀 얘기를 해주면 좋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꼰대라고 그러고 왜 저렇게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네. 민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민서 엄마는 수용적인 엄마인가요? 여기 나오는 엄마하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어떤 식으로 다르죠? 문제가 있으면 그걸 부딪혀서 해결할 생각을 하는 생각이 먼저고 아무리 피해가 보는 한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가보겠다 하는 사람. 끝까지 그런 식으로 양육해서 뭔가를 알려주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해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왜 나를 있는 그대로 더 그냥 내버려 두지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된 감정이 엄마의 입장이 된 아이의 감정이에요? 아니면 아이의 입장이 된 엄마의 감정이에요? 두 감정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어떤 일 하세요? 그냥 엄마 빵집에서 알바. 근데 거기서 어떤 게 좀 원래 성격이 평화로우시면 거기에서 약간 치이는 면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딸하고 엄마의 성격은 좀 다른가 보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엄마의 입장을 생각해서 다른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딸은?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상도 받고 막 그런 작품이거든요. 황금 도깨비 수상작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민서가 골랐잖아요. 이거 읽어보고 싶다고. 어떤 글에 어떤 특징이 이런 걸 수상하게까지 했을까요? 저는 모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뜻깊었고 그런 게 잘 묘사돼 있었고 요즘 시대에 이제 왕따나 그런 거를 당하는 친구들 얘기도 잘 써줬고 그런 바꿔라는 게 원래 이건 앱으로 얘기했지만 원래 바꾼다는 거는 입장을 바꿔보라고 하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의 처지가 돼서 얘기를 해보자. 그게 바로 배려라고 하잖아요.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하고 너가 서 있는 곳을 한번 바꿔보자. 근데 그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 이제 내가 서서 보이는 풍경하고 민서가 선생님이랑 반대편에 지금 앉아있잖아요. 네. 민서가 반대편에서 보이는 풍경하고는 아예 달라서 풍경이 아예 바뀌어요. 서는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그 입장을 한번 상상력이 있어야 그거를 생각해보고 공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엄마 입장이 돼서야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한 줄 평으로 하자면 이건 어떤 한 줄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꿔 모녀의 끈끈한 이야기. 바꿔. 그래서 선생님은 앱 속에 들어있는 두 사람의 진심이고 그 다음에 평점은요? 저는 5점 만점에 4.5였고요. 높네요. 되게 스릴러 있었고 스릴이 있었어요? 스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모녀 간 사랑도 담아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서로 극과 극을 나눈 모녀인데 그걸 또 이해하고 올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나중에 저희 모녀도 막 이렇게 몸이 바뀐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까지 하게 되는 그러네. 책이었어요. 민서 어머니하고 몸이 바뀐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엄마의 입장을 더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아니면 민서가 엄마가 모르는 비밀을 알게 돼서 뭐 가슴이 아프다거나 그럴 일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장이 돼 보면 우리 민서가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알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근데 그 입장이 돼봐야 사람이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남을 100% 똑같이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그 입장을 상상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고 내가 안 해본 걸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내가 안 겪어본 일이잖아요. 솔직히. 쌍둥이라고 해도 내가 겪는 세상하고 내가 겪지 않는 세상은 좀 다를 수 있죠. 그죠? 민서가 이걸 속편을 쓴다면, 이 다음 편을 쓴다면 어떤 작품을 써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바꿔 부자. 2탄을. 부자 이야기. 부자를 어떤 식으로? 부자도 이제 몸이 또 바뀌어가지고 학교 다니는 내용으로. 그러면 아빠의 성격은 어떤 식으로 해보고 싶어요? 술 많이 먹고. 술 많이 먹는 아빠. 네. 그리고 아들은? 아들은 게임에만 빠져있는. 그래서 둘이 왜 그랬는지 설득력을 주고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도 괜찮겠네요. 그죠? 이렇게 막 복수하는 내용의 책들이 많잖아요. 뭔가 막 바뀌고 그런 거 많잖아요. 많죠. 그런 앱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창작 소설은 읽을 만한 내 목소리를 한번 읽을 만한 가치들이 되게 있는데 약간 소재들이 겹치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 들잖아요. 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디어에 대한 예의, 미디어 안에서의 왕따 문제 이런 게 있으면 그 소재로 겹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것도 막 뻥뻥수도 어떻게 생각하면 바뀌는 거잖아요. 영원히. 그렇죠. 근데 왜 영원히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그런 내용을 왜 이렇게 많이 쓸까요? 창작 동화에서. 아무래도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에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담고자 하는 맞아요. 그거지, 맞아. 그렇지 않고 그냥 너 이해한다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특히 13살, 12살 정도는 되게 자기 중심성이 높은 나이라서 내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은 그게 되게 설득력이 있으니까 자꾸 바꾸는 소재로 글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정말 배려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기도 하죠. 그냥 이런 식으로 장치나 앱이 없어도 서로 바꿀 수 있다면 이거를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개인성에 파묻혀가지고 내 스스로의 삶에 너무 스스로한테 주인공 맞지만 남의 입장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그런 아이들이 많으니까 특히 민서 나이는 외동도 많고 이렇게 막 부대끼면서 많이 안 자라봤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항상 내가 주인공처럼 취급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을 이해하는 게 많이 부족하긴 하죠. 그죠? 민서는 얘기하다가 항상 중요한 삶의 가치를 배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배려와 공감, 소통 이런 말을 글을 쓸 때 많이 쓰는데 민서한테 배려는 어떤 거예요? 배려는 이제 힘든 사람이나 나보다 일단 좀 더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을 베푸는 힘들고 거. 약한 사람들에게 베푼다고요? 어떤 걸 베푸는 베풀죠? 뭐 식사, 뭐 의식주를 다 제공해줘도 상관은 없고 지식을. 지식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 다 배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배려는 약간 불편함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죠. 아니면 누가 민서를 배려하겠다고 한 행동이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나? 하고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였던 경험은 있어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배려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또 인간적인 예의 있잖아요. 네. 사람이 사람한테 지켜야 할 예의는 그거는 당연히 지켜야 할 배려고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